겠습니다. 비진입 표시요. 연령 목록에요. 10일 나와 있죠. 비진입 표시라고 나와 있죠. 10일 이렇게 나와 있나요? 비진입 표시요.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당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고요. 의사 표시가 있죠. 의사 표시요. 먼저 이제 설명하면 의사 표시에서 107조 하고요. 108조, 109조, 그다음 110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되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 표시가 우리가 일치한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다고 그랬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표의자가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표의자가 알면서도 의사표시의 불일치다. 그러면 알고 하면 이것을 뭐냐면 그것을요 뭐라냐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107조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상대방의 양해 이것을요 108조 그것을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허위 표시 아니고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요. 모르고 있다 이것을요 109조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착오. 알겠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죠. 하자.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뭐란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무조건 보지 말고 여기 이 세 가지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먼저 그럼 먼저 세 가지 두 가지 비교는 세 가지는 다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불일치하는 것은 의사의 흠결은 107조 108조 109조 세 가지가 의사의 흠결이에요. 그런데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죠. 하자가 이것을 사기강박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냐 없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봐. 이 두 가지하고 이것이 비교가 돼요. 이것이 비교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알면서 했다. 여기는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 비진이하고 통제표시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표의자 혼자서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치고 무슨 얘기하는지 치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돼. 이제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표시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감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먼저 비진입 표시란 것을 먼저 얘기했고요. 독일에서는 심리유보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하고 희연 표시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요. 희연은 농담하는 거예요. 심리유보라는 것은 심리를 유보했다 이 말이죠.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임차인이 있는데 월세를 올리고 싶어. 근데 월세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같은 또 교회 다니는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올려달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번에 집을 좀 수리할 건가 봐요. 그래서 월세를 좀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다른 집 한번 좀 싼 집 다른 집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 집에 살면서 계속 월세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건 뒤에다 숨겨놔. 그걸 유보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은 뭘 한다?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혀 실제로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가지 않았으면 마음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은 나가라고 그래. 의사표시가 다르죠. 이것을 뭐란다? 불일치라고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이것을 표의자인 내가 알고 해 모르고 해. 알면서 나만 알고 상대방 알아 몰라 모르죠. 상대방 고민하죠. 심각하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또 상의하겠죠. 얼마 올리는데? 10만 원 올릴 것 같던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 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상대방 모르니까 고민하죠. 알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혼자서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은 전혀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면서 뭐다? 그냥 차라리 여기 살면서 너가 월세 올려줘. 그걸 심리유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요 혼자만 알고 있죠. 혼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허위 표시. 단독. 여기는 통정은 둘이 양일에서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고, 짜고 두 사람이 짜고 한 것을 통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뭐란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고 비진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알고 해야죠. 모르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지금 알고 해야죠. 통정 표시 차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희언이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죠.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야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농담이죠. 너무나 명백한 농담은 농담이 아니에요. 뭐죠?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뭐라냐, 나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얘기해. 놀려주려고. 야 이게 솔라프스키 볼펜인데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줄 마음이 없어. 놀려주려고. 그러니까 저쪽은 말하고 응? 그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농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메롱메롱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농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얘기하죠.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야 나 와이프 때문에 못 살겠어.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야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이혼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래? 이 복에 터진 놈, 야 그 너네 와이프보다 더 좋은 여자가 어디 있냐? 야 나 같으면 이만 감지덕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겠다. 그래? 잘 됐다. 그럼 너가 살아라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술 마시면서 꼭 얘기해. 그랬더니 말하고 저쪽에서 친구가요 그래 고마워 하고 술잔 딱 놓고 집에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랬다가 하면 땡큐 하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아서 하면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명백한 농담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의사표시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은 이것을 구별을 해서 이것만 비진으로 보고 이건 비진으로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 다 비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농담도 비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농담은 비진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이걸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의사흠결이다, 표의자가 알고 있다, 표의자만 알고 있다, 비진이, 심리유보, 단독의 표시, 상대방 양의 통정의 표시, 모르고 차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다, 의사표시는 일치함으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봐. 먼저 여러분요 한 장을 더 넘겨. 이걸 보지 말고 한 장을 더 넘겨. 한 장을 넘기면 비진 표시 2라고 나와 있나요? 비진 표시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먼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먼저 좀 하죠. 그럼 혹시 의사하고 표시 중에서 뭐라 그랬죠? 이 의사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어? 같은 말. 내심의 효과 의사. 전번 시간에 15번 했는데 두 번째 뭐다?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지인이가 있죠. 지인이. 그럼 봐봐 여기서요 의사란 말하고 지인이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죠? 비진 표시는 표시를 했는데 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이가 아니다 말은 진이가 뭐죠? 의사죠. 의사가 아닌데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줄 마음이 없어 비진이라고 그래. 갈 마음이 전혀 없어. 간다고 했어. 갈 마음이 전혀 없어.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그래.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간다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 그걸 사겠다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 그걸 내가 하겠다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친구가 얘기하니까 야 그거 뭐 돈이 조금 어떻게 들고 이렇게 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갈 마음은 없는데 자존심 꼴이 있으니까 일단 뭐라고 그래?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하루 전부터 전화기 꺼버리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일단은 간다고 해야 안 해? 하죠.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비진이 표시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항상 여러분 봐봐, 상대방이 없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표시주의라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요? 청약은 의사 표시죠. 그런데 의사가 뭐죠? 이것을 갑이 을한테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의사가 전혀 없어. 의사가 전혀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준다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상대방 있죠. 상대방 있으면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말한 대로 줘야 돼. 표시가 뭐다? 등기죠.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이죠. 그래서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렇게.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무조건 줘야 된다니까. 줄 마음이 없어 근데 준다고 얘기했어. 무조건 줘야 된다니까. 비진이 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해.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상대방이요. 갑이 뭐란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란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상대방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대방 있어도 무슨 주의가 있어?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뭐 어느 경우 의사주의다? 두 가지. 어느 경우 의사주의? 상대방이 있을 때는. 첫 번째 뭐?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사람의 의사가 뭐랬거나 일치 합의 오케이. 그런 말이 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요 합의하거나 양해했거나 짜고 했거나 통정했을 때. 그럴 때는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다시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짜고 했다, 합의했다, 양해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일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여기는요 아무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무조건 표시주의. 표시를 뭐다? 등기죠. 표시대로 유효해.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근데 그 사주팔자에 나왔다고 그래요? 진짜로? 왜? 공부로는 안 된다고? 진짜로 안 된다고 그래? 그 참 신기하죠? 안 된다고 하는 게. 한 사람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네 언니가 철학관에 갔다 와가지고 너 팔자에는 자격증이 없단다. 그래가지고 땅 보러 가자고 매일 학원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 친언니가. 너 어차피 합격 못한대.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자기하고 같이 다한테 딴 거 보러 다니고 이렇게 가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열이 받은 거예요. 학원에 가서 3일 다 있는데 얘기하니까.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학원에서 일부 과목 한 6과목 중에서 4과목 정도는 탑을 했고, 저 시험 쳤을 때 그때는 이제 수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 친구가 수석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수석은 못했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거참 그 사주팔자 이상하네요. 왜 공부를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자요. 그래서 여기요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니까 여기요 의사가 있고 뭐가 있죠? 표시가 있죠. 됐죠? 내 생각에 수석은 못한다는 말 같아요. 수석하지 말고 그냥 70점 정도 합격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이요 의사가 전혀 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 비진이 이걸 뭐란다? 표시.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됐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지 의사 표시 다르면 무조건 표시대로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가 뭐죠? 비진이죠. 의사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를 뭐라고 한다?
알 수 있었거나 뭐란다? 과실. 이런 봐봐. 우리 이런 뭘 조심해야 되냐? 그리고하고 또는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리고는요 둘 다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요 또는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죠.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고참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요. 알겠죠? 그리고는 여기 보면 알았거나 그러죠. 거나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OX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를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OX X.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둘 중 알았거나 그 말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 말 둘 중 하나죠. 선택이란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는 선택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은 또는 둘 중 하나를 뭐한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표시가 무효가 돼. 무효. 알죠?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러면요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을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다시 비지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 을. 그런데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된다 안 돼.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무조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그럼 여기 봐봐. 병은요 제3자라고 그래. 제3자인데요 병 앞에 지금 누가 있죠? 병 앞에 지금 누가 있어? 을이죠. 을의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을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그걸 뭐란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다음 사람은 선의 악의를 분물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안 돼요. 알죠? 그런데 특별 규정이라 예외가 아니에요. 특별 규정을 뒀어. 107조에서부터 110조에다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 병은 선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 규정을 해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선인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 악이죠.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모르고 넘겨받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을의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인 경우에 한해서 선인은 뭐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모르고 을과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이 된다.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제는 갑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다시 갑이 을 앞에 등기하면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그럼 병이 누구일 때? 선이면 소유자죠? 그럼 누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이 선이면 병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무슨 말이요? 갑은 을에게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봐봐. 비진입, 그대로 읽어. 눈 있죠? 지금 눈 있죠?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선의의 제3자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 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악이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이 정은요, 누가 돼야 돼?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이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만 알면 똑같아. 107, 108, 109, 110조가 이거 하나만 알면 똑같아. 똑같으니까 하나만 잘 배우면 돼.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참 희한한 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봐봐. 엄폐물이 뭐냐? 군대를 가면 은폐하고 엄폐가 나와. 은폐는 뭐죠? 여러분 군인들 보면 막 여기 분장 같은 게 있죠. 분장 얼굴에 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숨는 것을 은폐라고 그래요. 엄폐는 뭐죠? 엄폐는 동굴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숨는 것을 엄폐라고 그래요. 됐죠? 그럼 여기 봐. 우리가 병이 원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무효면 나도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병이 선의가 되면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선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 그 다음 사람 정은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 소유자.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소유자가 돼.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해봐. 악이면은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은요, 길거리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나가는지 지나가는지 알아 몰라? 알죠. 여자가 지나가면 선이, 남자가 지나가면 악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악이면 그 다음 사람은, 내가 만약에 병이 악이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선이로서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되면 이렇게 칠판이 여기에 이렇게 딱 쳐지. 칠판 벽 뭐죠? 건너편에요. 누가 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걸 엄폐라고 그래. 그래 그 다음 사람은 여자가 지나가는지 남자가 지나가는지 선이가 지나가는지 악이가 지나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이것을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누군가가 소유자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가 무효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만?
선이이기만 하면 소유권에 취득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이다.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제3자,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어. 3대 원칙.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3자의 3대 원칙은 뭐가 있어요? 제3자의 3대 원칙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제3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 선의는 추정이 되고 선이라고 추정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제3자는 선이 임하는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또는요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한번 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3자는 선이라고 추정이 된단 말은 제3자는 그냥 병이요 을한테 넘겨봤죠. 그럼 병은 그냥 선의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선의로 보니까요 아무나 없으면 선의로 봐. 그러니까 이런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렇게 나와. 을로부터 병이 선이다 그냥 말도 없이 병이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럼 병은 일단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병이 또 소유자가 되면 누가 소유자가 아니죠? 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병은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지 소유자가 되지. 악의가 돼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을 다른 말로 뭐란다? 증명 책임이라고도 얘기해요. 증명 책임은 어떻게 하냐? 봐.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을이요 돈을 변제를 했어. 변제를 했는데 문제는 영수증은 안 받은 거예요. 영수증 안 받았어. 변제했는데.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요 돈 다 받았는데 갑이요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을이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돈 달라고. 돈 다 받아놓고 영수증 안 줬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현재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요? 갑이 유리하고 을이 불리하죠. 돈은 다 갚았는데 뭐가 없어? 영수증, 증거가 없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소송이 됐으면, 그러면 소송이 딱 되면은 갑이 돈을 안 받았다고 증명해야 돼요?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해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때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하는 거나 갑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증명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증명을 못하면 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갑이 받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법에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주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법률요건 분류소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해. 뭐 주요사실은 누가 하고 간접사실은 누가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딱 증명 책임이 분배가 돼 있어. 그것은 소송에서 문제이고 우리 민법인 실체법에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어때 뭐 안다는 사람은 뭐는 어쩌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알겠죠? 다 쓸데없고 우리가 실체법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현재 불리한 자가 누구인가 알아봐. 누가 불리해? 그래서 을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내면은 불리하게 돼, 유리하게 돼? 유리하게 되죠. 현재 불리한 자가 증명을 함으로써 유리하게 될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되면 뭐가 돼? 유리하게 돼. 여러분 유리한 사람이 증명하다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현재 불리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생각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증명책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려면 좀 복잡해. 그것은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평생을 두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능한 변호사와 유능하지 못한 변호사는 간단해.
증명 책임을 상대방한테 두게끔 소송을 제기하죠. 소속장을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꼴에 또 뭐 안다고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까 자기가 다 증명해야 될 걸 다 써놨어, 소장에다가. 그러면 결국 자기 발등에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상대방한테 하게끔. 왜?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을 못하면 상대방이 패소가 되니까 내가 뭐가 돼? 승소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법 민법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된다? 현재 누가 불리하는가를 봐. 그 사람이 증명해서 증명하게 되면 유리하게 되죠. 그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다. 가바구라고 누가 불리하다? 을이 불리하다. 을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요, 내가 돈을 갚을 때 내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요. 그럼 친구가 증인 나와서 맞다고 얘기하죠. 증언해서 내가 돈 갚은 거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불리해? 갑이 불리하죠. 갑이 또 나와가지고 또 하죠. 나 저 사람 처음 보는데요, 내 친구 아닌데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CCTV 증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이제는 또 누가 유리해? 갑이 또 유리하죠. 을이 또 불리하죠. 그리고 을이 또 어떻게 해요? CCTV 또 증거 대야죠. 근데 CCTV가 너무 흐려요. 그날따라서 또 전기가 또 끊어졌대요. CCTV 녹화가 안 됐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길을 또 증명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핑퐁 게임이에요. 탁구 게임하고 똑같아요. 넘겨받고 이렇게 자꾸 내가 받아야 돼, 넘겨야 돼. 넘겨야지, 자꾸 넘겨야지 내가 이기는 거죠. 결국 넘기지 못하면 지죠. 그래서 여러분 소송을 핑퐁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증명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눈이 있어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 병은 선의로 추정한단 말은 아무 말 없으면 제3자 병은 선의로 본다는 거잖아요. 선의로 봐버리면 현재 누가 유리해요? 병이 유리하죠. 소유자니까. 누가 불리해요? 갑이 불리하죠. 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병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죠. 악이라는 증명은 누가 한다? 증명은 누가 해요? 갑이 하죠. 갑이. 병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갑이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제3자는 선이라고 그랬지. 선이 무과실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거나 무과시거나 따지지 않고 선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요, 제3자가 스스로 갑하고 을은 비진이 표시를 써도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무효에서 설명하면 되니까 이건 놔두고 이 두 가지만 잘 본다. 자,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상대방 제3자 병이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한다. 갑이 입증을 한다. 제3자는 누구에게만 하면 된다? 선의만 되고 과실이 있고 없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여기 한번 봐봐. 얘가 누구냐? 근로자예요. 얘가 누구냐? 사장이에요. 자꾸 이 사람한테 사표 내라고 그래. 이 사람은 사표 낼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데 사장이 사표를 내니까 내죠. 알겠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장이 사표를 자꾸 내려가니까 냈다 이 말이죠. 강요하니까.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의. 그런데 그것을요, 이 상대방 사장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사표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여러분요, 돈을 줄 마음이 없어. 돈을 주면 공짜로 증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 내라고 그래요. 나는 돈을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데 돈을 줬죠. 줄 마음이 없는데 돈을 줬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걸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비진이다. 비진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간단하죠? 자, 그럼 자, 그림 한번 봐봐. 비진이 원칙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 발생한다.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죠? 그림 11이라고 되어 있죠? 까맣게 된 거. 비진이 표시 2라고 되어 있죠? 갑이 을한테 증여할 마음이 없는데 증여해서 비진이죠. 그런데요, 을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아까 얘기했어. 병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밑에 봐봐. 예외.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비진입 표시 이. 비진입 표시 이를 보세요. 아닌데 거기 이. 오케이. 자, 그러면요, 갑은 표의자죠. 의리죠. 의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시.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때요, 을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의 입장에서 봐. 이제 병의 입장 봤을 때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무효니까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은 무조건 소유권의 취득을 못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에게 되어 있는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죠. 그렇게 하다면 병은 그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뭐다? 선인 경우는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해.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해.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병이 선인데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그 을 옆에 한번 봐봐. 을 옆에 두 번째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효 이렇게 돼 있죠. 무효 앞에다 써 비진입 표시로서 이렇게.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그냥 무효라는 말 앞에다가 박스 안에, 예외 박스 안에 맨 오른쪽 오만 사직서 제출 무효 돼 있죠. 무효 앞에다가 비진입 표시로서 이 말을 집어넣으라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이런 말이죠. 이건 지금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그 다음 장에 그 정리 4번 봐봐. 비진입 표시의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비진입 표시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3번은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회사는 그와 같은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퇴직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사직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바로 이걸 봐. 바로 지금 이걸 본 상태에서 하나를 더 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통정 허위 표시를 한번 봐봐. 통정 허위 표시는 여러분요, 한 장을 13번 봐봐. 13. 12예요. 2 봐봐. 12에 2. 통정 허위 표시 12에 2. 여기 봐봐. 여기 통 12라고 돼 있죠? 12. 여기 봐. 여기에요. 가로가 닫고 2번 봐봐. 12에 2. 봤어요? 봤어? 거기 보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가장 매매한 경우. 찾았어요? 찾았어? 자, 그럼 봐봐. 거기 보면 통정의 표시 가로고 닫고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 여기 보면 통정의 표시 2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걸 본단 말이죠. 자, 그림을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가요, 여러분 채권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여기 보면 채권자가요, 돈을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을 빌려줬어.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을 뭐라 한다? 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이렇게. 공익이다 사익이다.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 사익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중요하다니까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요, 상대방이죠. 짜고 있다. 짜고. 그럼 봐요. 먼저 표의자죠. 얘는 누구죠? 상대방이죠.
표의자와 상대가 뭘 했다? 짜고 했죠. 됐나요 지금?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표시를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하죠. 그럼 봐봐, 가방으로 짜가지고 이 갑이요 A한테, A가요 경매학과 와서 무서워가지고 거짓말로 매매를 해.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가 뭐다? 표시죠.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A는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원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병은 제3자죠. 제3자 앞에 있는 사람이 무효이면은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에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가장을 뭐란다? 통정한다. 둘이 짜고 한 것을 가장이라고. 거짓말로 둘이 짜가지고 거짓말로 매매죠. 이것을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둘이 짜가지고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봐봐,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 소유자가 아니죠. 이게 107, 108, 109, 110 똑같다니까요. 하나만 하면 다 똑같다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이라는 것은 이 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앞에가 소유자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이걸 무슨 법칙이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똑같다니까요. 그걸 필요 뭐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제3자가 악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계속 이렇게 간다니까요. 다시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됐죠 지금? 그런데 특별 규정을 뒀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그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그 무효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일 때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보호돼? 선이.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선일 때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걸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다? 갑. 처분해서 병은 선이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 그러면 갑은 병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봐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한번 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한 10번 넘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어요? 알겠죠? 지구상에는 없다. 여기 봐봐. 제3자죠? 제3자 똑같아.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그러면 제3자는 뭐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로 쓰면 제3자는 선의로 봐. 그러니까 소유자가 돼버리겠죠. 그럼 소유자가 되면 누가 손해다? 갑의 손해다. 그러면 갑은요, 제3자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한다 주장을 해야죠. 제3자는 선의가 아니고 뭐라고? 악이라고 입증을 해야죠. 입증. 그걸 누가 한다? 갑. 갑은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똑같아.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다니까요. 알겠죠?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알겠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 하면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봐봐.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 이걸 병한테 처분해봐. 병한테 처분하면 우리의 것이 아닌데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겠죠. 병이 소유자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것이 아니죠. 갑의 것이 아니니까 A는 경매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등기를 말소한다. 이거 말소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갑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하면은 A가 경매할 건데 어떤 또라이가 가져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마른 자가 샘을 팔아야죠. 샘 우물을 파야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A가 갑을 대위해서, 기억나죠 아까요? A가요 갑을 대위해서,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이요. 채권자가 뭐죠? 갑의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해서, 갑의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그 말은 갑이 A한테 돈을 갚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빼돌린 거죠. 그럼 결국 누가 손해가 돼? A가 손해가 되죠. 그것을 뭐란다? 사기를 쳐서 A한테 손해를 끼친다. 사해행위라고 그래. 사기를 쳐서 A한테 손해를 끼쳐. 손해. 그걸 사해행위라고 그래. 둘이 짜가지고 재산 등기를 넘기는 것을. 그러면 어떡한다? 그러면 이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A죠. 채권자가 취소를 해버려. 취소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려. 그것을 소송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으로. 그럼 법원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을하고 짜고 등기를 가져갔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법원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가. 그걸 원상보 회복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등기가 갑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A가요 갑의 건물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 다시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 여기 봐봐. 통적 가장면 둘이 짜고 하면은 그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인데 뭐를 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취소. 무효인데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어떤 행위가 무효일 때는 무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말하면 뭐냐 이런 거죠. 자 봐봐.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 옷을 친구한테 팔았어. 미성년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알겠죠? 옷을 팔아먹었어. 옷을. 그럼 봐봐. 미성년자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술이 만취가 되면 뭐다?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 행위가 취소에도 해당하고 무효에도 해당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예요. 알겠죠?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전번 시간 이번 시간하고 의사 표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의사의 흠결은 그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알고 비진이다.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있느냐? 통정 허위 표시다. 전혀 모르고 있다 뭐다? 착오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과 관계된다? 자연적.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다? 내심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효과의사 진의가 똑같고,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 뭐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란다?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하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대로 되어 있다? 표시대로. 하지만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대로 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라거나 일치, 합치, 합의, 양해, 짜고 했다, 통정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어도 표시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두 가지다. 첫 번째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가 있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짜고 하거나 합의나 양해나 통정이란 말이 있을 때 그때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다. 우리가 민법에서 말할 때 표시는 뭘 얘기한다? 계약서나 등기,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것도 특별 규정이 있다. 그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가 그냥 비진이라든가 통정의 표시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무효라고 나오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비진이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제3자가 선이다.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어렵고요. 이제요 다음 주부터 이제 착오나는가 사기강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진도가 상당히 빨라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뭐냐? 분류하고 암기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요. 알겠죠? 우리가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이 아마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날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그 외부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외부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약간씩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 한 번 들었으면 듣는 것을 암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암기를 언제 하냐? 한 번 더 보면 돼요. 시간 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하고 그렇죠. 이해와 구조가 약간 있어야 돼. 그런데 착오나 사기나 강박, 대리 이런 것들은 양은 많을 수 있어도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간단히 끝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오후에요. 일단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